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저기 말이야. 아저씨가 지금 막 세상을 떠나셨다. 마지막 가는 길인데 너도 와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목소리로 엄마가 힘겹게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저씨 자식들한테는 연락한 거야? 연락은 했지. 근데 뭐 신경이나 쓰겠니? 알았어. 나 지금 장례식장으로 갈게. 근데 엄마는 괜찮은 거지? 내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겠어.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의 한숨 소리가 한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요. 우리 엄마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사셨거든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빠를 대신해서 저를 홀로 키운 엄마는 보란듯이 저를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엄마의 헌신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괜찮은 회사에 입사까지 했고요. 그러던 중 엄마가 한 아저씨를 소개해줬는데요. 엄마가 청소 일을 하던 곳에서 만난 분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아저씨 말로는 결혼까지는 할 생각이 없지만 그냥 편하게 만나서 서로에게 의지한 채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제게 소개하기 전부터 이미 만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몇 년 동안을 만나오면서 제게는 비밀에 붙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저씨 자식들에게도 비밀로 한 채 만났고요. 아저씨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기에 서로 신세한탄을 하다가 가까워진 모양이었어요. 아저씨에게는 남매가 있었지만 각자 결혼을 한 뒤로 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아저씨를 처음으로 만나서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난 우리 딸이 착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 자식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온다지 뭐니. 설마 아저씨가 자식들 다 키웠다면서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보니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던데 자식들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 문제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자식들이 그렇게나 돈을 달라고 한다나 봐. 저 사람도 처음에는 자식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준 모양인데 얼굴만 보면 돈을 달라고 하는 통에 아주 질렸다지 뭐니. 거기다가 돈 달라고 할 때만 얼굴을 비추고는 찾아오지도 않는단다. 그랬으니 나중에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돈을 안 줬던 모양인데 그 뒤부터는 코빼기도 안 비춘다고 하잖니.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저씨의 인생은 엄마의 인생보다 더 기구하기만 하더라고요. 허구한 날 자식들이 돈을 달라고 찾아와서 어느 날부터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식들이 발길을 끊더랍니다. 그 모습에 아저씨도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다는데요. 평생토록 자식만 보고 살았던 당신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고 허무하게만 느껴졌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던 중 우리 엄마와 마주치게 되었다는데요. 엄마가 건물 청소하는 곳에서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같이 동석해서 술을 한 잔씩 마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두 분이 살아온 인생이 비슷한 것을 알게 되었고 신세 한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가까워졌다고 하네요. 그날 아저씨가 엄마를 붙들고 어찌나 눈물을 흘리던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뒤 가끔 식사도 하고 그랬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분은 친구처럼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며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는데요. 아저씨 자식들이 찾아와서 엄마에게 협박을 했거든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아버님한테 여자가 생긴 게 분명하다고 했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아버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 리가 없잖아. 아저씨 며느리가 엄마를 노려본 채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게, 난 우리 아버지가 순진해서 여자 만나고 그럴 줄 진짜 몰랐는데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을 줄이야.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네. 이번에는 아저씨 딸이 며느리의 말을 거들었다는데요. 조용히 앉아서 엄마를 훑어보고 있던 아저씨 아들이 뒤늦게 입을 열었다네요. 다들 조용히 좀 해봐. 우선 말은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여보, 들어볼 것도 없다니까. 분명히 아버님 재산 보고 달라붙은 거라니까. 맞아, 오빠. 안 그럼 미쳤다고 호래비를 만나고 다니겠어? 자식들이 엄마를 앉혀놓고는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말하고 있었다네요. 갑작스레 아저씨 자식들이 쫓아와서 그랬으니 엄마는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데요. 아저씨 딸이 엄마를 노려보다가는 물었다네요. 저기요, 혹시 우리 아버지 돈 보고 달려든 거면 여기서 조용히 끝내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만나고 있는 거죠? 저기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심을 해요? 아줌마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니까 당장 우리 아버지랑 헤어지세요. 그건 그 사람하고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어머, 이봐봐. 맞다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그러는 게 분명하다니까. 오빠, 내가 뭘 했어. 절대 순수히 안 떨어져 나갈 거라고 했잖아. 가만 있지 말고 오빠도 말 좀 해봐.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정말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걸 굳이 얘기하고 만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고 아버지랑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해할까 봐 하는 말인데 난 그 사람 돈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꼭 각자 알아서 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주머니 얘기는 우리 아버지 돈에는 별 관심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난 전혀 관심도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참, 그리고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앞으로는 아버지 좀 챙기세요. 평생토록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자식들이 이런 대접을 해서야 쓰겠어요?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왜요? 이제는 엄마 노릇이라도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걱정들 하지 마요. 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 줄 알았으면 불편해서 안 만났을 거요. 나한테 말하기로는 자식들이 돈을 다 가지고 가서 가진 것도 얼마 없다고 했거든요. 암튼 그쪽들 소원이라니 이제부터는 그 사람 안 만날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난 그럼 이만 가보겠소. 진짜죠? 앞으로 우리 아버지 안 만나는 거 확실한 거죠? 난 한 입으로 두 말 하진 않는 사람이니 걱정하지들 마요. 엄마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 사람들을 노려보다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데요. 그 순간 아저씨 딸이 소리치고 있더랍니다. 오빠, 그냥 가도록 놔둘 거야? 앞으로 우리 아버지 안 만나겠다는 각서라도 쓰자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런 밑바닥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단 말이야. 됐어. 내가 보니 그럴 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랑 약속했으니 지킬 거야. 우리도 이만 가보자. 그러다가 다시 만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모든 걸 확실하게 해야 한다니까. 그럼 네가 가서 각서인가 뭔가 봤던지 왜 나한테 난리야? 엄마가 그곳을 나올 때까지도 서로 다투고 있었다네요. 그런 아저씨의 자식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다는데요. 아저씨에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개차반이었다고 했으니까요. 그 뒤 엄마는 그 아저씨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몇 번이나 전화하고 찾아왔지만 엄마가 매몰차리만큼 냉정하게 행동을 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아저씨 전화번호까지 차단한 채 지냈거든요. 어느 날 아저씨가 제게 전화를 해서 따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본데 말을 해야 알지. 혹시 너한테 무슨 말 한 건 없니? 그래도 너랑 엄마는 다 말하고 지내잖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냥 좀 그래요. 엄마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네 말은 확실한 이유가 있긴 있다는 말이구나. 그게 이유가 있긴 한데 아마도 엄마 성격의 아저씨를 다시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 이유라도 좀 알자 그 말이야. 한동안 네 엄마 만나서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았는데 네 엄마가 갑자기 절해버리니 밥맛도 없고 사는 낙이 없다. 아저씨가 초조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저씨 말대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던 모양으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저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잘 챙겨 드시고 다니세요. 근데 엄마도 아저씨 만나고 나서 많이 좋아하긴 하셨어요. 그냥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엄마가 남자친구라고 소개해 준 것도 아저씨가 처음이었어요. 아저씨가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엄마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다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난 이대로 절대 못 돌아간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만이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아저씨가 어찌나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하던지 제가 잠시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아서 그런다. 네가 말했다는 말 절대 안 할 테니까 제발 무슨 이유인지만 알려다오. 아저씨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진 채 제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제 눈에는 두 분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결국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사실은 아저씨 아드님이랑 따님이 엄마를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뭐? 우리 자식들이? 내가 입도 뻥끗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 엄마가 얼핏 듣기로는 아저씨를 미행했다나 봐요. 평소 같으면 아저씨가 자녀들한테 벌써 연락을 했을 텐데 너무 연락이 없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이냐? 그럼 그것들이 나를 미행해서 네 엄마를 쫓아갔다 그 말이야? 근데 저도 그냥 얼핏 들은 얘기라 자세히는 잘 몰라요. 암튼 아저씨 자식들이 엄마한테 아저씨랑 헤어지라고 막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거기다 엄마는 아저씨 재산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었는데 아저씨 재산이 많다는 말 듣고 충격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요. 아저씨도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 줄 잘 아시잖아요. 아저씨 자식들이 돈 부고 만났다고 그래서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하긴 네 엄마 성격에 그러고도 남지.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그런 말을 하고도 남고 말이다. 그니까 아저씨는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엄마 찾아오지 마세요. 그동안 엄마도 아저씨 만나면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마음이 편하지도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아저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런 아저씨에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한 채 말했어요. 아저씨, 앞으로 우리 엄마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아저씨 자녀분들 만나고 엄마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도 엄마가 그런 꼴 당하는 거 정말 싫기도 하고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저씨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이는 듯했지만 더 이상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모른 척하고 그곳을 나왔어요. 그렇게 엄마와 아저씨는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제가 인터폰으로 확인을 해보니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저는 서용수 씨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님을 좀 만나 뵙고 싶은데 혹시 집에 계신가요? 서용수 씨요? 잠시만요. 엄마, 혹시 서용수 씨가 누군 줄 알아? 서용수?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지금 밖에 서용수 씨 아드님이라고 찾아왔는데? 뭐? 그 사람 아들이 날 왜 찾아와? 우리 이제 안 만난다고 돌려보내. 그 사람 얼굴 본 지 한참 됐다고 해. 엄마가 다급하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에 제가 당황한 채 인터폰으로 엄마의 말을 전달했는데요. 우리 엄마가 그분 안 만나고 있으니까 그만 돌아가시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좀 잠깐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라 그런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엄마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라며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엄마에게 다시 말했어요. 엄마, 급한 일이라고 엄마를 꼭 좀 만나봐야 한다는데 어떡해? 설마 서영수 씨가 그 아저씨인 거야? 그 사람 안 만난 지 한참 됐는데 갑자기 왜 찾아와서 난리인지 모르겠구나. 나도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진짜 급하다고 하더라고.
혹시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제 말에 그제서야 걱정이 됐던 모양으로 엄마가 억지로 몸을 일으켰고 제가 현관문을 열어줬는데요. 아저씨 아들이라고 한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서더니 우리 엄마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아주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아주머니,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십니다. 그런데 종일 아주머니만 찾으시네요. 아니, 그 사람이 아프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머니랑 연락 끊고 홀로 지내시다가 며칠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암이라고 하시네요. 예? 암이요?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라니요? 그러게 말입니다. 암 때 우리 아버지가 내내 아주머니만 찾아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세상에나, 많이 심각한 겁니까? 지금 당장은 위독한 상태는 아니지만 힘들 것 같다고 하시네요. 아저씨 아들이 엄마에게 몇 번이나 부탁을 했기에 엄마도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엄마와 제가 아저씨를 찾아갔는데요. 몇 달 사이 아저씨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놀란 엄마가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니, 얼굴이 이게 뭐예요? 어쩌다 이리 된 거예요? 괜찮아. 살 만큼 살았는데 뭐. 그래도 당신 얼굴 보고 가서 다행이네.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평생토록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오래오래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됐어.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운 애비가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 난 당신이랑 당신 딸 보고 있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 돈만 많으면 뭐 하겠어. 자식들이 저 모양 저 꼴인데. 근데 자식들은 어디 가고 혼자 있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자식들이 내 수발 들려고 하겠다. 그냥 간병인 쓰고 있어. 돈도 많은데 간병인이라도 마음껏 쓰고 가볼까 해서 말이야. 아저씨가 농담조로 웃고 있었는데요. 아저씨 눈이 어찌나 슬퍼 보이던지 제 가슴까지 아려왔답니다. 그런 아저씨의 모습에 엄마도 마음이 아팠던 모양으로 엄마가 힘겹게 말했어요. 간병인은 그만 오라고 해요. 내가 간병해 줄 테니까. 뭐야? 당신이 내 마누라도 아닌데 간병은 왜 해줘? 난 그냥 마지막 가는 길에 당신 얼굴이나 볼까 해서 부른 것뿐이야. 내가 연락을 하면 당신이 안 받을 게 뻔해서 자식들 좀 이용해봤어. 나 죽으면 돈 받아갈 생각에 아들놈이 바로 당신한테 찾아간 모양이구만. 애비보다 돈이 더 좋은 모양이야. 그런 말 그만하고 그냥 내가 간병하게 해줘요. 그동안 우리가 같이 지낸 시간도 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럴까봐 내가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였던 거야. 분명히 이럴 줄 알고 있었거든. 그럴 줄 알았으면서 연락한 건 내가 그래주길 바랬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내가 간병해줄게요. 당신 주변에 나같이 좋은 친구도 없잖아요. 하긴 당신같이 좋은 친구가 없긴 하지. 그럼 내가 부탁 좀 해도 될까? 아니지. 당신 딸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야겠네. 괜찮겠니? 염치불구하고 내가 부탁을 좀 하고 싶구나. 전 괜찮아요.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인걸요. 그리고 엄마가 병간호하면 아저씨가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암이 어떻게 나아지겠냐. 다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좀 편하긴 하겠구나. 라며 아저씨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뒤 두 분은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을 떠나셨는데요. 두 분이 공기 좋은 곳에서 잘 드시고 요양을 해서 그랬던 것인지 생각보다 암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사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마음 편히 잘 지내다 보니 아저씨의 얼굴도 조금씩 좋아져 갔거든요. 의사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내렸지만 아저씨는 1년 넘게 사셨거든요. 하지만 암이라는 병이 쉽사리 낫는 병이 아니었기에 결국에는 엄마에게서 아저씨의 임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와 꽤 오랫동안 만나오셨다는 말에
저도 남같이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자주 만나 뵙진 못했지만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거든요. 아저씨의 장례식장을 들어서면서 문득 아저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요. 나중에 결혼할 때 아저씨가 네 손 잡고 들어가 줄까? 아니다. 내가 아빠도 아닌데 또 오버한 거지? 주책 떨어서 미안하다. 언젠가 아저씨가 제게 말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었는데요. 사실 그 말이 기분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아저씨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던 와중에 아저씨 아들이 엄마와 제 곁으로 오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 그동안 우리 아버지 간병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대신 드리는 간병비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거 받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넣어두세요. 아닙니다. 제가 시세보다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들 불편해해서 이만 가졌으면 좋겠네요. 역시나 아저씨 아들이 엄마에게 봉투를 들이밀면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결국 엄마와 저는 등 떠밀리듯 그곳을 나왔는데요. 엄마는 끝까지 돈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표정이 너무나 안 좋아 보였기에 제가 엄마를 위로했어요. 엄마, 그래도 아저씨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는 했잖아. 그냥 좋게 생각해. 내가 안 좋게 생각할 게 뭐가 있겠냐만. 그 사람 인생이 불쌍해서 그런다. 어쩌면 그런 사람한테 저런 자식들이 나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건 나도 그렇긴 한데 그런다고 어쩌겠어. 나중에 아저씨 납골당이나 한번 다녀오자. 제 말에 엄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고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 뒤 우리는 아저씨 이야기를 입에도 올리지 않은 채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날은 퇴근을 하고 엄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확인해 보니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누군지 물어봤더니 변호사라고 밝힌 남자가 아저씨의 이름을 대며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의 이름을 듣고는 엉겁결에 문을 열어줬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변호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용수 씨 변호사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한테요? 혹시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 서용수 씨 변호사라고 하면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이랑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엄마가 변호사에게 다급하게 말했는데요. 조금은 심각한 표정으로 있던 변호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서용수님이 김영실님께 증여를 하신 게 있습니다. 증여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이미 증여는 다 끝난 부분으로 고인이 남기신 부탁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예전에 서용수 씨께서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서류요? 아, 전에 그냥 기부 관련 서류에 서명했던 걸로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게 증여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저도 자세히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증여 받는 거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라며 변호사가 편지 한 장을 건넸는데요. 거기에는 아저씨가 엄마에게 남긴 간곡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아저씨가 살던 집을 엄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편지를 읽던 엄마가 놀란 채 변호사에게 외쳤어요. 아니 내가 남의 집을 왜 받습니까? 절대 그리할 순 없습니다. 그 사람 자식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저보고 그걸 받으라니요. 절대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증여가 다 진행된 부분이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이미 다 진행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감안해서 준비하셨던 부분입니다. 고인께서는 김영실님께서 그리 말씀하실 줄도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당부 말씀도 남겨주신다고 했고요.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시죠. 변호사의 말에 엄마가 다시 편지를 읽어내려갔는데요. 편지에는 아저씨의 당부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한마디로 자식들한테 돈을 줘봐야 쓸데없는 짓이나 할 것이라며
엄마에게 남긴 재산을 가지고 평소 엄마가 기부하는 곳에 기부도 하고 좋은 일에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엄마는 집안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이라도 기부를 하셨거든요. 첫 기부의 시작은 엄마가 청소 일을 하면서 만난 젊은 미혼모를 보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젊은 미혼모를 보며 당신 인생을 보듯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미혼모 시설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소아암센터에도 기부를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따라 저도 매달 기부를 하고 있었고요. 아저씨는 그런 엄마를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엄마를 따라서 기부도 시작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아저씨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라는 당부의 말을 몇 번이나 남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식들한테 좋은 일에 쓰라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지들 배만 불릴 텐데 당신이 좋은 일에 좀 써줘.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당신을 만나서 기부라는 것도 알게 됐고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다 간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자식들은 다들 먹고 살만하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네. 그 일을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요.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리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어리 나간 채 편지를 읽고 있던 엄마에게 변호사가 말을 했는데요. 일부 재산은 자녀분들이 다 가지고 갔으니 그 집만큼은 좋은 일에 쓰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추후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명함을 주고는 잠시 후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엄마와 저는 아저씨 자식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엄마에게 그냥 아저씨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자고 말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좋은 일에 쓰라고 한 걸 그런 개차반 자식들에게 돌려줄 순 없지 않니? 백혈병 걸린 미경이 아들 경식이 수술비도 필요하고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니. 그런 인간들한테 주느니 좋은 일에 쓰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엄마의 생각은 확고해 보였고 그 뒤부터 바쁘게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아저씨 자식들이 찾아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엄마는 변호사한테 연락을 할 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돈에 눈이 먼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한다거나 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아저씨가 남긴 돈으로 기부를 하면서 힘든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답니다. 이제 경식이 수술도 잘 됐고 회복만 잘하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구나. 경식이가 나를 보면서 활짝 웃어주는데 얼마 만에 웃는 얼굴이던지 눈물이 다 나더구나. 경식이 태어나면 그 사람 낙골당에도 같이 가기로 했다. 그 사람이 경식이 살린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까지 했거든요. 지금도 엄마는 청소 일을 하면서 바쁜 삶을 살고 계신데요. 아저씨가 남긴 돈을 조금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신답니다. 물론 아저씨 자식들이 유료본 청구에다 뭐다 난리도 아니었지만 변호사가 알아서 도와주고 있었기에 큰 신경을 쓸 일도 없었습니다. 아저씨의 자식들을 보며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도대체가 돈이 뭐라고 돈에 미쳐서는 그 난리를 치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 사람들도 그 자식들에게 똑같이 당해보면 그제서야 알게 될까요? 부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